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아까 저녁 때부터 지금까지 뉴스를 막 찾아보다가 그래도 이런 거는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퍼즐을 맞춰서 재미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일단 뭐 암호자산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경제 문제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암호자산하고 결국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목이 세계 경제와 암호자산이고 서브젝트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G20 재무장관 회의고 그리고 가로 열고 제가 디지털세라고 여기다 이걸 그냥 명명을 했는데 그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디지털세라는 거를 우리 암호자산 거래에 있어서 뭐 세금을 국가에다 내야 된다. 얼마 비율이 책정이 된다. 이런 거에 관한 내용보다는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주제로 이번에 논의가 많이 중점적으로 됐나에 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안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서브젝트는 미국 금리 인하와 세계 경제 그리고 암호 자산 투자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 대목은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재미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G20,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선진 G7 서구 열강들이 원래는 전 세계 모든 회의나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정말 많이 다뤘던 게 사실은 G20가 아니라 G7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힘이라는 게 지금 가만히 보세요. G7보다는 G20 쪽에 비중을 전 세계가 조금 많이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딱 느끼실 때?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의장국인데 G20가 지금 일본에서 내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G20 재무장관 회의,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지금 도출되냐.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암호자산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중요한데, 디지털 과세 등 논의가 G20 재무장관 회의의 개막을 알렸다. 그러니까 중점되는 핵심 논제가 뭐냐면 디지털 과세예요. 결론 들어서는. 근데 여기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의장국인 일본은 여러 이슈 중 디지털 과세 그리고 고령화 문제,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등의 논의를 집중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 등 이른바 가파로 불리는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 과세가 핵심 이슈입니다. 라고 여기 나와요. 일단은. 근데 여기 뭐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은 논점은 일단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대목을 또 잘 보셔야 돼요. 교토통신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개막 전 열린 국제 세계 세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6개국 강요들은 디지털 과세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년에 내리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라는 여기 제목이 있어요. 앞으로 이 어떤 그 세율에 관해서 암호화폐 지금 그거에 관해서 세율이 올해 안에 나온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디테일하게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지금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년에 내리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라는 이 논점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가시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과세가 되게 많이 안 좋게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한테 안 좋게 나온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이득 본 사람보다 물려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 못 빠져나간 사람이 더 많고 신규 유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내에서 시장이 많이 커가지도 않은 상태, 새싹밖에 안 되는 그런 와중에 거기다가 세금을 매긴다. 그럼 어느 누가 투자를 할까요? 그런 우매한 짓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그림자 금융세력이라는 그 똑똑하신 그분들이. 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자,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양날의 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날이 양쪽에 있어. 한쪽은 긍정이고 한쪽은 부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세를 매긴다는 거. 과세를 매긴다는 얘기는 사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 정책 이반자들이 암호자산에 관해서 인정한다는 의미고, 과세를 매긴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과세에 관한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뒤로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이 하나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한숨 하는 여기 토끼의 모양,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서브젝트로 딱 넘어가면 무역전쟁이 장기화 적응하는 시장, 미국 금리, 한국 증시에는 기회다.
미국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연준에서 살살 계속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살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 신호, 한국 증시 단기 상승 기회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더 웃긴 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유럽도 미국이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까지 지금 여기에 가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통화 바스켓이 있어요. IMF 통화 바스켓, SDR. 근데 거기서 70%를 차지하는 건 사실은 미국 돈이 있고,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유로야. 그래서 이게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지금 보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 ECB가 필요하면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연준이 이달 인하 여부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 날짜가 18일하고 19일이에요. 제가 달력에다가 표시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이걸 보셔야 되는데, 신흥국들이 최근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린 데 이어 미국과 ECB까지 금리 인하 신호를 보이면서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기를 당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6일날 필요하면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고 양적 완화를 위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 미국이 그렇게 한다니까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연준이 이르면 이달 금리를 내릴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며 당장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또는 그 이후에 인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뉴스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보기 좋게. 예. 그래서 주식은 오르는 거고 사람들이 이거에 시장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무역전쟁의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확실히 돌아서면 성장률 조화 등 경기 둔화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고, 자,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돈을 찍어낸다. 그럼 돈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은행 통장에 있는 그 돈들은 자연히 그냥 내버려두면 값어치가 점점 하락해. 그러면 물가지수는 선행되고 체감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가 매일매일 타는 대중교통,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주문할 때 쿠팡에다 주문하는 식료품들, 그것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자, 거기다가 더 가세해서 엔겔지수, 가뭄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만약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그리고 하다못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까지 만약에 질병이 더 많이 극심해져, 돼지 콜레라 이런 거 말고 광우병이라든가 조류독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삶이 지금보다 더 피폐해질 거는 더 당연한 거죠. 저는 유토피아라기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디스토피아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물가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확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지금 1300불을 못 넘었었는데 현재 1340달러, 그리고 실버는 15달러를 넘었어요. 자,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18일날 19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연준에서 발표를 하면 곧바로 골드하고 실버는 반응을 아마 보일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암호자산하고 제가 빗대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자, 수익률로 따지자.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금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눌러놓는다. 왜? 이거를 지금 여기서 더 많이 키워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계속 눌러놓으면 사람들 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눈치를 챌 거 아니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마 올려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2800을 깼었는데 지금 올라갔어. 연준에서 18일, 19일 날 FOMC 회의를 하는데 그때 자기네가 금리를 언제쯤 인하하겠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18일날 하고 19일날 당일날 들어서 딜레이 시킨다거나 동결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반응은 바로 싸늘하게 돌아설 확률이 높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면 되고, 달러는 당연히 돈을 찍어낸다고 하니까 보시면 인덱스 같은 경우는 96.59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지금 환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술에다가 물을 타니까 당연히 그 농도는 옅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그러면 양적 완화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전 세계 신흥국이 됐든 선진국이 됐든 이렇게 지금 도미노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파장이. 자,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같은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막 우왕좌왕했죠. 물가는 올라가고 돈값어치는 떨어지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사람들이 이리 몰려가 저리 몰려가. 막 패닉 상태, 카오스 상태, 막 그런 상태가 돼.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동조하기 시작한 거 하나는 있어. 누구나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돈값어치는 떨어지겠다. 누구나가 다 한쪽 방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중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 와, 집을 사야 되겠다. 땅을 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골드하고 실버를 사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사놔야 되겠다. 막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해서 막 반응을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의도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양몰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결국에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한쪽으로 몰아가고 한쪽 자산을 키워주고 나머지 자산들의 수익률이 없다고 판단되게 사람들한테 그게 쇼잉을 해주면 결국에는 수익률 높은 쪽으로 이렇게 양몰이가 돼서 막 몰려들 수밖에 없어. 지금 보면 암호자산 시장도 신규 계좌를 열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돼서 신규 계좌를 열고 매스컴에서 같이 동조를 시켜줘서 같이 그 삼박자가 맞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암호자산을 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보다 더 많이, 그리고 그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하겠죠.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자, 지금 오르는 코인 있고 안 오르는 코인 있어. 와, 내 코인은 왜 안 올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야. 자, 어떤 물건의 어떤 상품이 있어. 그거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쇼잉을 하려면, 자, 상품이라는 게 내가 가게를 누군가한테 테이크 오버 해야 돼. 누군가한테 이 가게를 팔아야 돼. 그러면 그 가게 매출액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LG 생활건강 후 연매출 추이, 여기서부터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보시면. 자, 엄청난 히스토리를 갖고 있죠. 이 후라는 상품이. 그럼 후라는 상표권을 LG 생활건강은 다른 나라나 누구 사업자한테 팔 때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히스토리가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자, 암호자산도 여러분들 안 오른다 하지만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후 연매출이 올라가듯이 암호화폐 시장을 결국에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올려줄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을 꼬드겨서 끌어모아야 하거든. 자, 보시면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미끼를 물게 하기 위해서 살살 흔들어.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야 사람들이 꼬드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미끼를 물었어요. 자, 낚였어요. 그 다음에. 자, 물고기가 낚였죠? 물고기가 낚였어. 이게 대중이야.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강아지가. 뭔가 개뼈다구를 물고 지금 마룻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시장을 보기 좋게 포장시켜 놓고 시세를 올려놔야 돼. 반드시. 그렇게 안 하면 그 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꼬이지 않고, 이 강아지가 이렇게 이 끈을 물고 놓지 않듯이 이 끈을 계속해서 물고 있을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강아지는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온다. 근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장세가 지금 보면 그냥 그래. 어떻게 보면 정고 대비해서 기대 심리는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거나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세일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000원까지 갔던 리플이 지금 500원이에요. 509원이야. 저는 한 600원까지는 그래도 저는 현금으로 사서 나쁘지 않다는 판단하거든요. BK 같은 거나 하다못해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여러 가지 코인들 있죠. 시총 높은 코인들. 뭐 동전 코인들도 포함되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코인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90 몇 프로 되는 것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도 하물며 비트코인도 포함해서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개인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의 모든 거는 개인의 판단이야. 근데 제 기준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점,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분할 매수 하시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신규 유입자가 들어왔을 때는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가격대 형성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남은 토요일 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내일 또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